물질의 순환과 에너지의 흐름. 지구상에서 생태계 내에서 물질은 계속 순환하지만 에너지는 한쪽 방향으로 흘러가서 결국 없어진다. 다시 얘기하자면 물질은 외부에서 더 이상 공급받지 않아도 평형이 유지가 되지만 에너지는 자꾸만 빠져나가고 쓸모없는 열에너지로 변해가니까 계속 태양으로부터 공급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라고. 이해되나? 그럼 에너지 흐름 좀 보세요. 200페이지. 여기에 보시면 생태계에서 에너지는 여기 쭉 줄쳐. 생태계에서 에너지는 먹이사슬을 따라 이동하다가 호흡을 통해 열에너지로 형태로 방출되고 일부만 상위영향 단계로 전달된다. 그래서 일부만 전달되니까 상위 단계로 갈수록 에너지가 점점 적어질 거 아니야. 맞아? 그래서 요 그래프에서 요게 좀 중요해요. 요 그림. 요 그림을 선생님이 아예 따로 그릴 거예요. 이쪽에다 따로 그릴게요. 여기다가 이렇게 그릴게요. 요 그림에서 상위 단계로 갈수록 점점 감소하는 게 있고 점점 증가하는 게 있어요. 위로 올라갈수록 점점 감소하는 게 뭐냐 하면 개체수. 풀보다 토끼가 적죠? 토끼보다 여우 숫자가 더 적죠? 점점 적어져요.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갈수록 생물량이라고 하는데 생물량이 뭐냐면 생물이 가진 유기물량이야. 그도 그럴 것이 개체수가 적으니까 유기물량도 적겠지. 유기물량도 적고요.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양도 적어요. 아까 선생님이 에너지량 얘기할 때 뭐 얘기했냐면 총 생산량 중에서 섭식량만 피식량의 일부만 일로 넘어가잖아요. 또 그거의 피식량만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맞니? 그러니까 위로 올라갈수록 에너지량이 적어지는 게 맞지. 이해되냐? 근데 반대로 증가하는 건 개체의 크기가 좀 증가해요. 일반적으로. 풀보다 토끼가 크고요. 토끼보다 여우가 크니까요.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건 요즘엔 안 나오는 건데 생물 농축, 중금속이나 농약 같은 게 몸에 농축되는 건 위로 올라갈수록 점점 심해요. 그래서 생물 농축은 사람한테 제일 안 좋죠. 왜냐하면 사람이 최고 영양 단계에 있기 때문에 사람한테 제일 높아요. 농축이 제일 잘 돼요. 그 다음에 에너지의 효율이 증가한다라고 돼 있어. 그럼 에너지 효율, 요게 좀 중요한데 에너지 효율이 어디 나오냐? 202페이지 보시면 202페이지 보시면 에너지 효율 계산하는 방법이 나와요. 뭐라고 돼 있어? 전 단계분의 전 영양 단계분의 현 영양 단계, 발음이 왜 이래? 곱하기 100. 요게 에너지 효율이야. 이걸 말로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 계산할 줄 알아야지. 밑에 그림 봐. 보세요. 녹색 식물 에너지 효율 어떻게 구해요? 이거 에너지 효율 어떻게 구해요? 뭐 분해? 1000분의? 이거 1000분해야? 아니지. 전 영양 단계니까 태양에서 오잖아. 그럼 10만 분의 얼마? 1000 이래야 되겠네요. 그럼 1차 소비자는요? 어떻게 계산해야 돼? 1차 소비자는 몇 분의? 1000분의 100. 맞아요? 2차 소비자는요? 전 단계분의 현 단계니까 100분의 20. 그러니까 몇 퍼센트 나와요? 1%. 이거 몇 퍼센트 나와요? 10%. 이거 몇 퍼센트 나와요? 20%. 점점 증가하잖아요. 이해되나? 계산하는 법을 정확히 계산해야 돼요. 알겠죠? 물질의 순환이 탄소의 순환하고 질소의 순환이 있는데 탄소의 순환은 문제로 나온 적이 작년에는 없어요. 질소 순환만 나왔어. 하지만 설명 안 할 수가 없잖아. 잘 봐봐. 대기 중에 CO2가 있어요. 탄소는 대기 중에 CO2가 있는데 대기 중에 있는 CO2를 직접 빨아먹는 게 누구밖에 없어? 누구밖에 없어? 생산자밖에 없죠? CO2를 마실 수 있는 건 생산자밖에 없어요. 그 생산자가 요 CO2를 요렇게 마셨어요. 그럼 CO2는 유기물, 무기물? 무기물. 종초도 좀 할게요. 그럼 생산자가 무기물 가지고 포도당 만들잖아요. 그럼 뭘 만들어요?
유기물. 맞아? 근데 이 유기물을 누가 잡아먹어? 소비자가 먹는 거잖아? 맞아? 그럼 유기물이 전달되죠? 아이, C6H12O6 탄소 요거만 보라고. 유기물 형태로 전달되죠? 얘가 똥을 싸요. 그리고 죽어요. 이 소비자, 2차 소비자도 뭐 유기물을 먹고 얘도 죽겠죠. 뭐. 똥도 유기물이고 시체도 유기물이니까. 그것들이 분해자가 분해를 해. 그럼 뭐로 분해되니? 호흡을 하고 또 호흡을 하고 그럼 뭐로 분해돼? CO2로 다시 분해되니까 여기까지는 다 유기물이었는데 얘만 또 다시 뭘로 나가? 무기물로 나가죠. 그러면 무기물을 유기물로 만들어낸 누구고? 생산자고. 유기물을 무기물로 만들어낸 누구야? 분해자가 되겠지. 먹이 연쇄 내에서는 탄소는 유기물로 이동한다, 무기물로 이동한다? 유기물로 이동한다. 질소는 공기 중에 제일 많은 기체예요. 근데 질소가 안 정하기 때문에 이걸 직접 우리가 이용할 수가 없어. 질소 우리 몸에 쓰나? 단백질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단백질 만들어야 되잖아요. 단백질 뭐 할 때 쓰니까요? 효소, 항체, 호르몬 굉장히 중요한 일에 써요. 그러니까 질소를 내가 많이 써야 되겠는데 이걸 내가 빨아들일 자신이 없어. 방법도 없고. 공기 중에 질소는 제일 많은데 이걸 내가 어떻게 해결을 못한다고? 그걸 우리가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놈이 누구냐 하면 질소 고정 세균이에요. 질소는 날아다니는데 그걸 고정한다고요. 땅 속에다가. 질소 고정 세균이 누구냐 하면 콩과 식물의 뿌리에서 공생하는 누구요? 뿌리혹 박테리아. 얘가 질소 고정 세균이에요. 질소 고정 세균이야. 그 질소 고정 세균이 뭐 하는 건지 한번 보자. 요건 반응을 좀 확인을 좀 해야 돼. 하나하나 좀 따져야 돼. 질소 고정 세균이 뭐 한다고요? 질소 고정 세균은 질소라고 쓰자. 질소 고정 세균은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NH4 플러스 암모늄 이온으로 바꿔주는 애가 질소 고정 세균이야. 이걸 누구한테 줘? 콩과 식물한테 줘. 그럼 얘가 콩에 있는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거지. 이게 되겠냐? 그럼 콩에 있는 단백질 만들면 그거 이제 풀 뜯어 먹으면 되잖아요, 얘가. 그럼 그거 단백질 먹으면 얘 누구야? 사슴이냐? 얘가 먹고 나면 그걸 뒤에 호랑이가 얘를 잡아먹으면 또 넘어가겠지, 유기물 형태로. 그지? 질소가 이동하게 되겠지. 근데 이걸 요 NH4 플러스 상태로, 암모늄 상태로 나무가 흡수할 수도 있지만 이걸 좀 더 좋은 모양인 질산염으로 바꿔주는 놈이 있어. 걔가 이제 아질산균, 질산균 이런 애인데 아질산균, 질산균 이런 애를 뭐라고 부르냐면 질소로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세균이라고 불러. 그럼 어떻게 하는 거라고? 암모늄 이온을 뭐로 바꿔주는 거? 질산 이온으로 바꿔주는 거. 요게 질화세균이야. 또는 뭐 중간에 NO2-에서 요걸로 바꿔주는 애도 질화세균이야. 그러면 식물은 뭐예요? 식물은 질소를 가지고 더 커진 단백질 같은 거를 만드는 걸 질소 동화작용이라고 하는데 질소 동화작용 누가 하는 거라고 이거? 식물이 하는 거야. 이건 어떻게 한다고? NH4 플러스를 흡수하거나 NO3 마이너스를 흡수했잖아요. 흡수한 걸 가지고 뭘 만들어? 유기물 만들어. 유기질소화합물 이렇게 쓰자. 단백질 같은 게 유기질소화합물이지. 이걸 만드는 거 누가 하는 일이야? 이건 식물이 하는 일이죠. 그랬더니 한참 이러고 있는데 그러면 계속 여기 안에만 있는 거잖아. 공기 중으로는 어떻게 돌아가? NO3 마이너스 질산이온을 질소로 바꿔주는 놈이 있어요. 얘도 누구냐면 세균이야. 이 세균의 이름이 날려보내 탈질소세균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어떤 놈이 어떤 일을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지를 요건 여러분들이 한 번쯤 정리를 해 두셔요. 그래야 시험 볼 때 당황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화학을 좋아하지만
갑자기 나오면 조금 당황스럽거든요. 그러니까 한두 번 써보세요. 익숙해지게. 생물 다양성은요, 세 가지가 있어요. 생물 다양성은 요 맨 밑에 그림 좀 보세요. 뭐냐 하면 여기 봐. 유전자 다양성, 종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 요 세 가지야. 요 세 가지. 그 중에 제일 큰 게 생태계 다양성이겠죠. 그죠? 생태계가 여러 종류 있다고요. 습지 생태계, 사막 생태계, 뭐 초원 생태계, 산림 생태계 이렇게 있을 거고. 각 생태계는 뭐로 되어 있고 여러 개의 종으로 되어져 있고. 그죠? 그다음에 여러 개의 종이 있는데 그 여러 개의 종 안에 한 종만 보아도 유전자가 다양하고. 됐죠? 그러니까 문제에 뭐가 나오냐면 어떤 게 무슨 다양성이냐 이거 문제가 나와요. 아이 얘들이 또 못 믿네.